미국의 보통 자동차들의 평균 디스카운트, 할인폭이 얼마냐 그러면 그냥 대당 1187달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보다 5배, 6배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지금요. 디스카운트를.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 있지만 주주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많이 올렸기 때문에 천천히 내리는 건 분명히 좋죠. 그리고 전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만 당장에는 아픈 소식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 어제 오늘 해갖고 이번 주에도 최소한 4-5군데가 투자 의견을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조차 19일 날좀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리기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금년 하락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현재 지금 장 끝난 기준목 65%거든요. 이거보다 좀 많이 떨어진 거가 제너럴 홀딩스, 매치그룹, 온라인 테크놀로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5위 자리 정도를 갖고 누구랑 붙어 있냐면 메타 플랫폼스랑 붙어 있습니다. 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현재 7시 9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월요일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오늘도 새하얀 배경에서 계시는 교수님, 위원님 한국이 엄청 추운 거는 혹시 소문 들으셨나요? 한국도 엄청 춥고 눈도 많이 오는데요. 네. 지금 캐나다, 미국 전역이 지금 폭풍, 겨울 태풍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어 자체가 북극 추위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북극이요? 정도로 엄청 네, 그 위에서 오는 그런 찬바람 이런 걸 북극 뭐 스톰 이런 표현을 쓰네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언제나 우리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건강 잘 챙겨야 합니다. 자, 네.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첫 번째, 뭐 두 번째도 테슬라 충격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이남학 교수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을 크게 늘어난 것은 결국 다 테슬라 때문에 역할이 거의 뭐 8, 90% 역할했고요. 그렇죠. 2020년 기억하시죠? 팬데믹 이후에 테슬라가 바로 그 해에 주가가 그냥 거의 바닥에서부터 몇 배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S&P 500까지 들어가면서 시장을 끌어들였죠.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인 투자가들의 사랑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제 기억에는 S&P 500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였는데요. 올해는요, 지금 아쉽게도요, 지금 잘못되면 S&P 500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탑5에 들게 생겼습니다. 지금. 네. 그 정도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오늘 주가 떨어진 것은 뭐 GDP도 있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있죠. 그렇지만 실질을 보면 테슬라 플러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네. 여하튼 3대 지수가 이틀을 반등했죠. 그저께는 약간 멈춤, 어제 나름 1.5% 이렇게 올라갔지만 오늘 1, 2%그 이상까지 오늘 3대 지수가 다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GDP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잠정치가 2.9%가 상승할 거라고 봤었는데 오늘 다시 나온 수정치가 3.2% 증가로 나왔습니다. 물론 GDP가 상승한 건 좋지만 조금 냉각되면서 뭔가 인플레이션이 꺾이기를 원하는 그런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멈칫할 수 있다. 즉 피벗 세대의 기회감이 자꾸 갈수록 좀 뒤로 미뤄진다. 그런 시각이 오늘 일부 나왔고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좀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예상보다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거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금리나 달러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방향성이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제목을 마이너스 8.8로 하셨네요. 네, 오늘 그냥 네. 8.8% 떨어졌고요. 연초 대비는 거의 한 65%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보다 더 많이 떨어진 주식이 어저께 기준 10개, 오늘 기준으로 뭐 5개, 6개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얘기 들으셨지만 디스카운트죠. 그러니까 이미 월 초에 지금 3,750달러 정도 깎아주는 거였는데 거기다가 그걸 2배로 올렸고요. 슈퍼차지 사용료를 10,000마일 정도 쓸 수 있는 차지를 이제 주기로 했습니다. 모델 S랑 모델 X도요. 10,000마일 슈퍼차지를 주고 했는데요. 우리가 3,750달러, 7,500달러면 감이 좀 부족하잖아요.
다만 이제 미국은 통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12월 현재요. 지금 오늘 현재 미국의 보통 자동차들의 평균 디스카운트 할인폭이 얼마냐 그러면 그냥 대당 1,187달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보다 5배, 6배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지금요. 디스카운트를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 있지만 주주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많이 올렸기 때문에 천천히 내리는 건 분명히 좋죠. 그리고 전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만 당장에는 아픈 소식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 어제 오늘 해갖고 이번 주에도 최소한 4-5군데가 투자 의견을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조차 19일 날좀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리기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금년 하락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현재 지금 장 끝난 기준 뭐 65%거든요. 이거보다 좀 많이 떨어진 거가 제너럴 홀딩스, 매치그룹, 온라인 테크놀로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5위 자리 정도를 갖고 누구랑 붙어 있냐면 메타 플랫폼스랑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 많이 떨어졌다가 약간 회복되다가 오늘 조금 좀 바닥에서 조금 회복했잖아요. 반면에 지금 테슬라는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만요, 이런 날일수록 뭔가 좀 뭐랄까 좀 딴소리 하는 사람, 즉 어떤 욕심 뭐랄까요, 소신껏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분 얘기 한번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캐너코드 제니어티의 그런 애널리스트는 상당히 좀 꿈과 희망을 좀 주는 목소리죠. 물론 이렇다 해서 주가 올라가긴 쉽지 않지만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꿈과 희망을 주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좀 멘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 현재 지금 테슬라 주식은 석탄 같다는 거, 석탄. 그러니까 석탄 같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냥 싼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 테슬라 주식은 다이아몬드로 바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서너 가지 요인을 직접적인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죠. 뭐 어느 전 세계 다 마찬가지 요인이 되겠고요. IR에 따른 세제 혜택이 이제 확정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그 가격을 지금 이번에 연말까지 특별히 할인해 준다 얘기했지만 결국은 세제 혜택에 따라서 이제 확정되면 좋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결국은 이제 가격을 전반적으로 하락되고 그러니까 어떤 원가도 좀 절감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실제 가격 인하는 이미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예. 그래서 가격에 대한 원자재 가격 인하되면 분명히 따라야 할 텐데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밀려서 이렇게 가격이 인하는 느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걱정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은 뭐냐면 지속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의 괴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괴물이란 말이 나쁜 의미 같지만 우리 그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할 때 우리 뭐 유현진 투수하면 괴물 투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표현이거든요. 괴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 왜냐하면 전기 차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도 하죠. 태양광이 전기 저장 장치를 갖고 있죠. 자율주행하죠. 로봇택시 하죠. 뭐 다들 기대하는 거지만 로봇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하는 지속 가능성 있는 괴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다만 목표 주가는 304에서 275달러로 한 10% 내렸지만 그래도 275달러만 가더라도 지금보다 100% 이상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분도 단기적으로 지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꿈과 희망이 여전히 있다라는 다시 한번 이 나름대로의 희망을 줬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 중에서는 이제 어제 실적 발표 그리고 실망감에 주가 하락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좀 볼까요? 네, 어제 그저께는 제가 나이키를 얘기했고요. 이제 그 다음 날 있을 거예요. 이제 어저께 새벽이 됐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죠. 3.4% 떨어졌는데요. 저희 표를 준비한 거 보여드리면 제가 늘 보여드리다시피 초록색이냐 빨간색이냐만 보면 된다 그랬는데요. 대부분이 빨간색이죠. 대부분이 미스잖아요. 거기에는 매출과 이익이 기대 이하고요. 4분기에도 손실이 확대된다.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이 좀 뭔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악영향을 미쳤고요. 이게 이런 수치 같은 거를 익숙하지 않으시면 그림으로 보면 딱딱 떨어지거든요. 제가 그림을 두 개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림을 두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적 관련해서요. 첫 번째 그림은 분기별 매출 증가율 추입니다.
분기별 매출이 지금 마이너스 20%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요? 전년 동기 대비 나왔는데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의 반대차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경기 순환 관련 주식들이거든요. 한번 좋아지면 계속 올라지고 좀 부진하면 계속 부진한 건데 딱 보시면 좋을 때는 4, 5분기, 길게는 6, 7분기 한 1, 2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되면 최소한 4분기 정도까지 계속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로 일단 반도체 경기를 얘네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 이제 앞서도 그 테슬라에만 하더라도 중국에서의 재고 이런 거 이슈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출이나 이 주가 떨어진 거 보셨지만 재고만 따로 보신 그래프를 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증권사의 직원이나 이런 분들도요. 다음 거 보여드리면 재고입니다. 이거는 재고고요. 재고는 이번 10월 말까지 해서 재고인데요. 사상 최대 재고를 기록하면서 83억 6억 달러의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돈은 보면 규모도 엄청난 건데요. 전 분기 대비요.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전 분기 대비 26%나 재고가 늘었다는 겁니다. 재고가 늘어갖고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재고가 늘어갖고 매출도 이렇게 좀 재미없는 와중에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오늘 좀 잔인하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목표 주가나 이런 것들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고요. 어제도 투자 의견이 바뀐 거는 오늘은 없었어요. 다만 모건 스탠리나 UBS나 미주어 모두 어떤 목표 주가를 좀 꽤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반도체를 비메모리 이런 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메모리 입장에서 만들어 보면 장비주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ASML과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KLA 이렇게 4대 반도체 장비주들이 엄청 크게 떨어졌습니다. ASML도 11월부터 상당히 반등했던 건데 물론 아직 여유는 있지만 ASML 4.3%,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7.8% 떨어졌고요. 광의 반도체의 대표 주자는 뭐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제일 좋아하시고 미국에서 이렇게 엔비디아, AMD도 오늘 7%, 5.6%까지 떨어지는 그런 나름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하루였고요. 네. 지금 앞서 이제 미국 엄청 춥다고 해서 네네. 지금 결항이 엄청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극발 한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한파 얘기할 때 뭐 시베리아발 한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쪽은 북극발 한파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크리스마스 이제 딱 핫시즌인데 엄청나게 지금 취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여기 제가 지금 있는 밴쿠버에 24cm의 그 눈이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예고된 거는 저기 지금 현지 시각으로 지금 오후 2시 20분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시간이요. 지금 3시부터 눈이 와서 내일까지요. 내일까지 무려 지금 50cm가 온다고 합니다. 50cm요. 예. 저도 이제 올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나오면 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 네. 텐데 믿기진 않아요 아직까지. 근데 40cm까지 그저께 했는데 어저께 제가 뉴스 보니까 up to 50cm입니다. 50cm까지 그 메트로 에리어 밴쿠버 에리어인데 제가 딱 거기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 전역 캐나다 지금 올 수많은 비행기가 한파가 있는 거죠. 한파로 때려서 드리고 아시다시피 성해가 끼인다 그러나요? 성해가 끼면 비행기 바로 출발을 못하다 녹여가잖아요. 그래서 그쵸. 엄청 출발 지연이 다 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오늘 델타 항공을 비롯한 항공주들이 또 많이 떨어졌다. 2, 3%까지 떨어진 것이 오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과연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올해는 네. 다우지수가 다른 시장 대비해 다른 지수 대비해서 좀 수익률이 좋았다, 선방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과연 내년에도 그럴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꼭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S&P에 좀 무게를 중심이 있는데 여하튼 뭐 제 개인적인 시각일 뿐이고 지금까지는 다우지수가 나름 선방했죠.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9%, S&P가 20%, 나스닥이 30% 이상 나왔는데요. 그 상승 두 개의 차이 있죠. 두 개의 차이가 보면 10%포인트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1900 이겼는데요. 1958년 이후 거의 뭐 60년 만에 최대로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올해는 다우의 느낌 같은 느낌과 S&P 500 나스닥의 느낌은 아실 텐데요.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가장 성공한 투자는 다우 지수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S&P 500 나스닥 지수 매도 같은 아주 쉬운
롱숏 전략을 하신 분이 돈을 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원동 부장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제가 또 그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녹화한 게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 한번 배워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어떤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당 투자 원하시는 분들 마침 내일이 이제 저희가 올해 마지막 투자 공간 8차 세미나가 열리거든요. 네. 여러분들 상세 보기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겠고요. 네이버 예약을 해서 그냥 투자 공간 8차 세미나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문제는 네.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다우지수와 S&P 500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딱 이 그림 한 장만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비중이 왼쪽은 큰 S&P 섹터가 다르다. 그렇죠. S&P 500은 왼쪽이고요. 다우지수는 오른쪽입니다. 다우지수는 상당히 올드 패션 된 겁니다. 오래된 거예요. 140년이 됐고 이거는 시가총액이 아니라 그냥 액면 그냥 가격으로 그냥 계산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돈 앵커도 시험 보셨잖아요. 산술 평균이라고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다우지수는 산술 평균이고 S&P 500은 코스피와 같이 시가총액이거든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다우지수는 헬스케어가 제일 비중이 많죠. 21%입니다. 오른쪽 거 보시면 되겠는데요. IT는 19.2%입니다. 네. IT도 여전히 많지만 19.2고요. 다음은 금융주 10.6%에서 순서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S&P 500은 IT가 26.4%입니다. 지금 현재요. 어저께 현재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가 15.2%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거가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은퇴를 했지만 시험 문제 낼 때 S&P 500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중이 큰 것을 문제 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헬스케어가 15.2%인데 반면에 다우지수는 21.4%죠. 네. 근데 문제는 엊그저께 제가 그 시티그룹 얘기도 한번 해드렸는데 시티그룹은 지금 내년에도 IT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26.4잖아요. S&P 500이요. 짧으면 2년, 길게 5년 동안 이게 18에서 19%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도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참고로 요약하면 딱 이겁니다. S&P 500은 IT, 헬스케어, 금융 딱 순서인데 다우지수는 헬스케어, IT, 금융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나스닥까지 좀 보여드리겠는데 나스닥은 딱 이겁니다. IT가 49.2%, 이미 소비가 17.3%. 이미 소비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아마존이 있고 테슬라가 있다.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헬스케어가 10%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의 차이에서 주가가 올해 등락이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우지수 중에서는 제일 비중이 크면서도 많이 올라간 것은 상승률이 큰 거는 올해는 에너지지만 비중이 작기 때문에 상승 기여도는 1%밖에 안 되고요. 헬스케어가 상승률이 비중은 두 번째지만 비중이 크기 때문에 3.8%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좀 문제를 꼬아낼 때 이런 문제는 내는데 이런 문제 내면 욕 먹죠. 그래서 욕 먹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문제 한번 냈다가 학생들이 엄청 비판해서 그런 문제를 안 내지만 하여튼 이런 거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올해 다우스의 탑 5는 이거였고요. 머크나 제약사, 쉐브론 이런 것이었고요. 반면에 올해 떨어진 것은 나이키랑 디즈니가 여기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질문하신다면 저는 확신하기 힘듭니다. 다만 상반기까지는 최소 1분기까지는 다우지수가 이길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상대적인 우세. 상대적인 우세가 되겠고요.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S&P 500이 좀 선방하지 않을까 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큰 틀에서 보면 가치주나 컬러티, 배당주 등에 집중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방송인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크리스마스 인사 좀 해주시죠, 그러면 위원님. 올해 진짜 힘들었는데요. 야, 모르겠습니다. 산타랠리 그런 거 좀 잊어버리시고요. 내년에 한번 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보셔야 되겠고요. 너무 주식 투자 좀 잊어버리시고 네. 모든 가정과 우리 여러분들의 평화와 행복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캐나다 현지에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눈 많이 온다고 하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무사하게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